기사 보셨나요? 네. 또 금리를 동결했다고요?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방금 전에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보니까 13번 연속으로 동결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거든요. 2000년대에 5%에서 왔다 갔다 하다 이제 내려오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죠. 그리고 나서 이 옆으로 간 거 보면 이때가 제일 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고민이 많구나.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시면은 이창용 총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는 정부에는 독립적이지만 연준에는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우리가 금리 인하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연준에서는요, 금리 인하하려고 지금 다 준비 다 끝났어요. 잭슨홀에서 이제 파월이 무슨 말을 하는지만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눈치 볼 거 없이 금리 내려도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좋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경제 전망치도 낮췄단 말이야. 그럼 금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내렸을까요?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집값이에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이 그림 보시면 참 기가 막힌 게요. 전체 주택담보대출만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분들은 정말 여차하면 집 사려고 지금 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준다? 아, 그럼 집값 어떡하지? 더 고민이 심각해진 상황이라서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는 금리를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안 그래도 엉덩이가 들썩들썩한데 또 집값이 더 올라갔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금리를 내리진 못하고 동결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연준에선 지금 금리를 내려요. 근데 우리는 가계부채 때문에 못 내려요. 그러면 금리 차이가 어떻게 되죠? 줄어드네요.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있었을 때의 이득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죠. 그림 보실래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 원화가 너무 강세예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주가가 빠져도 원화가 강세네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원화가 정말 빠른 속도로 강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었던 이유가 딱 그거예요. 미국은 금리 내리는데 우리는 못 내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4월 달까지만 해도요, 제가 그냥으로 썸네일 이 기억나시나요? 환율이 치솟고 있는데 괜찮다고? 이때 사람들 되게 욕했거든. 야,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금리 차가 이렇게 돼서 환율이 약세가 돼가지고 원화 지금 똥값 되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막 욕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원화 계속 약세가 될 것 같더니 지금은 또 강세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요, 엔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엔화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7월 달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일본 엔화가 지금 계속 약세가 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강세가 된다고 난리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억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양 국가 간의 통화의 가치의 상대적인 비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세가 되거나 일방적으로 약세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났던 원화 강세, 엔화 강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등의 이슈는 결국은 방금 말씀드렸던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 같고 오히려 BOJ는 금리를 또 올릴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환율 시장에서 급변동이 좀 나타났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달러를 기준으로 봐도 2023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 구간, 달러가 약세가 되는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보셨던 게, 해외 주식 투자해가지고 주식 올랐는데 내 계좌에 있는 원화 가치 왜 안 오르지? 요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달러가 여기서 더 약세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왜? 이벤트가 이제 거의 다 종료된 상황이고, 여기서 더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동안 있었던 달러 약세는 사실은 돌아놓고 보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일본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일본은 금리를 안 올렸지만
손 안 대고 코를 팍 풀어버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요인들이 있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정도로 지금 물가는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죠. 잭슨홀 미팅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그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는데 왜 동결했는지 그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